이번엔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헌재 8차 변론 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좀 특별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예. 어떤 점이 주목됐습니까? 보시. 홍장원 전 차장이 이 증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의원 또는 특정인의 체포 지시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의 해임 사유라든지 예. 그동안의 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이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냐의 여부, 예. 있었다 하더라도 진짜 실제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었느냐 하는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판단했다고 예. 그런 확실한 상황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네. 홍장원 전 국정원장의 어떤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 성공했습니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되겠는데 예.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 의원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예. 박선원 이런 분들과 가깝고 또 처신에 있어서 조태영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정작 또 통화는 많이 했잖아요. 성일종 의원이나 신성범 의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 쪽의 신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메시지를 어떻게 폄훼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런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다른 분들의 어떤 증언과 같이 연계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관련해서 조성현 경비단장도 분명히 증언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나머지 아까도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증언들이 한 방향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재 심판정에서는 좀 엇갈린 것이 있었는데 예. 적어도 이제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자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법원에서 이제 곧 시작이 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와는 별개로 예. 헌법재판관들은 그럼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증거의 인정 범위라든지 또 정말 심판정에서 있었던 증언들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얘기하기가 끝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맡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저도 이걸 지켜봤는데요. 그 대통령의 말씀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부분은 딱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주를 많이 해서 나도 아는데 이런 부분이요.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도 대통령의 말씀인데 다른 부분이 다 거짓이라든지 아니 워낙 어떤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두 분 간의 전화 내용을 누가 엿들은 것이 아닌 이상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은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건 제가 여쭤본 건 윤 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검찰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어떤 방향과의 불일치가 훨씬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1차 지금 변론 절차 자체에서 어떤 많은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변인? 예.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들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본인이 탄핵이 되느냐, 즉 파면되냐 마냐
단심제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얘기, 증명하고 싶은 사항 이런 것을 또 밝히고 싶을 텐데 증인 채택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또 많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니까 예. 어쨌든 피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뭐 재판부가 이 재판을 이끌고 가는 상황을 예. 뭐 막을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것을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 있죠.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유추를 해보면요, 이 네. 어떤 거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네. 언제까지 피청구인 측이 요구한 어떤 모든 증인을 다 들어줄 수 없다, 뭐 이런 판단 아니겠나 하는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헌재가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것도 분명히 대의 명분에 맞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예. 그것과 피청구인 측이 갖고 있는 의도 또는 목표 그것과를 조화롭게 예. 뭔가 이렇게 중간에 그 합리적인 선을 지켜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은 예. 너무한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헌재가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면서 결정을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그러한 과정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네. 예. 자, 헌재가 지금처럼 계속 심리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이 뭐라고 추정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예. 대리인단이 다 사퇴를 하고 예. 또 윤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여부에 대해서 또 이견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 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만큼 지금 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또 재판 진행 과정을 보는 그런 어떤 절차적 측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어떤 중대 결심이 하야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다수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것과 헌재의 심판 과정의 어떤 불합리성 이거를 연결시킬 고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예.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방점을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하더라도 예. 그걸 하더라도 이 중대 결심과 그 하야 결심이 그래요? 같은 중대 결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하야 예. 자체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까, 보시기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네.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헌재 심판에 임하는 이 과정과 태도와 이 열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집중도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생각까지 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하야는 좀 많이 나간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진짜 한번 뭐 윤 대변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을 한번 모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잘 나오질 않으시는데 네. 부정선거나 중국 선거 개입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예.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 개표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시죠. 예. 개표 과정에서 뭔가 숫자가 바뀌어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 그러면 투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예. 뭔가 모의 투표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투표함도 똑같이 만들어서 예. 잘못된 표가 개표에 산입이 되거나 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동원되고 모든 증거를 없애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 2만 5천에서 25만까지 추산을 해봤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설 이 예.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주장이 자꾸만 불거지니까 예. 여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예.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제가 또 굉장히 반대하는 예. 입장이다. 이런 예. 말씀까지 제가 드립니다. 네. 예. 그런데 여당에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은 지금 윤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텐데요. 뭐가 있는 듯이 그 여운을 남깁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뭐냐면 부정선거만큼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당에서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선거 시스템 자체의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인데요. 저희 당에서 적어도 지금 현 지도부라든지 예. 저희 당의 의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혹이 예. 있다면 뭐 해소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더 보기에는 무슨 의혹이 있구나.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좀 훼손하고 이런 상황이 절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현실에 대해서 현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마음도 다 생각해서 뭔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 부정선거 얘기는 사실 12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소위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김어준 씨가 처음 K값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음모론들이 쭉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뭔가 어떤 한쪽의 의사를 강경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뭉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국민인데 그분들이 믿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해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여권의 어떤 지금 여권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부정선거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발 그거 가지고 어떤 이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훨씬 더 해법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뭐 논리적으로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정치라는 부분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재단을 하고 또 정치하시는 분이 결국 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과거에 그 K값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던 걸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얘기? 못 들었죠. 그게 정치 현실인 겁니다. 자, 이거 뭐 대답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맡겨야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도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아니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저희 당 내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기각되면 복귀하시는 거고요.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안에 있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탄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기각 가능성도 꽤 염두에 두십니까 혹시? 글쎄요.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지지율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권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이렇게 높이 나온다고 믿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착시다 이렇게 믿고 싶은 분도 착시니까 현실에 냉정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윤 대변인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추세는 예상과 달리 저희 쪽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예. 예를 들어서 뭐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런 차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고 예. 뭐 탄핵 찬성 반대 그것도 어느 정도 한 6대4 정도로 보이고요. 예. 저희가 만약에 탄핵이 이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 치렀다. 그때 이길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예. 최근에 2030 젊은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을 내놓는 것 그것은 이제 굉장히 달라진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그만큼 젊은 분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뭐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예. 또 그분들이 굉장히 경쟁적인 삶을 학창 시절부터 쭉 이어오던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볼 때 그 공정이라는 가치 이게 맞냐 결과가 맞는 거냐 과정도 이거 맞는 거냐 이런 관점을 많이 본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뭐 줄탄핵도 하고 뭐 예산도 깎고 하는 과정이 너무하다. 예. 뭐 이런 판단을 많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뭐 끄떡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훨씬 큰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 김민석 의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 대통령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되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을 부정하고 간판 바꿔달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을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윤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을 긋는다는 얘기로 그렇겠죠? 저는 들리는데 예.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하고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예. 뭐 어떤 식으로 선을 긋고 뭐 이렇게 윤 대통령 부정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자르듯이 이렇게 뭔가를 재단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나 조치가 있을 걸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간판 바꿔단다는 얘기는 뭐 당명을 바꾸든지 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런 얘기인데 적어도 이번 조기 대선 안에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겉만 바꿔서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이 계엄이란 어떤 일을 저지른 대통령을 안고 간다. 이게 대선의 어떤 승리 가능성을 정말 멀게 하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안고 가냐 안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양단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 정치에 얼마나 있냐는 말씀이죠. 예. 그 중간 어디점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선을 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지지자의 마음에는 여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까지 다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